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책에 따라서 혹은 경기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 길게 보면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 모이는 곳에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살기 좋게 변하는 거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부동산 투자의 장기 계획을 우리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020-77-6356번,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규현 이사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거든요. 네.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하셨죠? 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회자 정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 그런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그리고 가로구획 정리 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개선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가 많이 팽창이 돼서 서울시처럼 이제 노후화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도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계획 사업 안에 그리고 또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비 사업을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더욱더 메리트와 또 쉽게 얘기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과 분별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도시 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해당되는 재정비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30년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도시 정비 사업 또는 재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려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용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거 환경 정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이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차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의 정의가 종합적으로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반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노후화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만 30년 이상이 됐고 또 안전진단 D급 이상이 됐을 때 주택에서 이제 낡은 주택에서 계속 살면 허물어질 수가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단위로 여러 가지 뭐 빌라라든가 또는 다세대라든가 또는 저층 아파트를 묶어서 이렇게 고층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됐을 때 그렇게 지어지는 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고 재개발 사업은 뭐냐 하면 이 안에 이제 도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이 기반 시설이 같이 수반됐을 경우에 그런 주택과 더불어서 통째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될 수가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간 사업, 기반 사업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재건축보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싹 밀어버리는 조금 더 재개발 사업의 큰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점이 생겼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이제
이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지역을 조금 더 특색화시켜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로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죠. 가로구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가로구획 자체를 소규모로 개선을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인데요. 이 안에 여기 이제 써 있죠. 이촌동 뭐 여기 이런 것처럼 재건축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노후된 낙후된 주택을 허물고 조금 더 고층 사업성이 있는 그런 주택 아파트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재건축 사업이고 재개발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강남 일대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낙후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시 재생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이 되느냐, 재건축이 되느냐, 정비가 되느냐, 재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고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텨야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현 이사와 함께 간략한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서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